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연구 방법을 했죠? 오늘은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해석적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직관적 통찰. 직관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홈즈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사설 탐정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사설 탐정으로 나오면 영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딴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제가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A가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직관에 의하면 A는 범인이 아니야. 너무 증거가 확실해. 그러므로 B가 범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무슨 근거로? 그냥 느낌이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수사가 들어가잖아. 그게 바로 직관적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사회문화현상의 자체 의미, 그 자체 의미를 이해 또는 해석하는 연구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치? 돈이 없고 힘들고 지식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막 이러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니까 자살해. 근데 부자가 자살했어. 근데 학벌도 좋아. 가족도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야. 만약에 엄청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돈도 많았고 주식 부자의 강남의 최고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뭐 MIT 공대도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학벌도 있었고요. 가족도 있었는데 아파트에 떨어져 술 마시고 자살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치? 그럼 뭐야? 의미를 파악해야지. 이 사람들은 왜 자살했는지. 그치? 이거는 양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하죠. 그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라고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동기, 의미 해석,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니까 일기장이나 비공식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왜 자살했을까? 라고 비공식적인 문서가 필요한 거죠. 됐나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들었는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하고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계속 승승장구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양적으로 연구할 수 있죠.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공부를 위한 준비도 하고 수시 준비도 하고 무슨 대회도 많이 나가고 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강남 지역에 스카이 진학률이 높아. 그치? 라고 얘기할 수 통계가 나와 있죠. 안타깝지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 그치? 강남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 학생들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스카이 진학률이 높아. 그러면 강남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스카이를 진학하는 거야? 라면 실증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횟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학원 비용이 사교육비 지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거, 그치? 강남에 사교육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 그치? 알고 있죠?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훨씬 더 싼데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비싸요. 사교육비 지출 비용 대비.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일일이 막 학원별로 뭐 사회 전문학원, 국어 전문학원, 과학 전문학원 막 태우러 다니잖아. 태우러 다니는 부모님, 거기다 컨설팅 하시는 또 선생님까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드라마 스카이 같이, 그치? 그런 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스카이 진학률이 높아, 인서울 확률이 높아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슈퍼마켓 아이들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때 거의 뭐 꼴찌에서 멤버던 애가 3년 동안은 죽어라 공부해서 인서울을 했어. 그럼 뭐 이건 뭘 한 거야? 사교육비 지출도 별로 없었고, 그치? 얘가 중학교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명문 고등학교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됐단 말이야. 서울대를 들어갔어. 만약에 인서울을 했어. 그럼 뭐가 필요해? 내면적 동기, 의미에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치? 뭐,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든지,
일기장이나 비공적 문서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황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죠. 직관적 통찰이 좀 더 필요합니다. 됐나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요. 됐나요? 대표적인 학자가 막스 베버인데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그치, 개신교죠.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그치,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치? 뭐 그걸 연구하는 거야, 막스 베버가 이 논문에서. 그치?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프로테스탄트의 이 칼뱅의 종교개혁에서 칼뱅이 어떻게 합니까? 그치?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버는 것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치? 어떻게 합니까? 쓸 때 돈을 아껴 써라. 그리고 방탕하지 마라. 막 술 먹고 놀지 마라. 그치?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신이다. 개신교의 정신이다. 프로테스트의 정신이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거대한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 자본을 근거로 어떻게 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어디서? 영국에서. 개신교가 많은 지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막스 베버의 논문이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솔직히 영국이나 북서부 유럽은 굉장히 유럽에서 가난했고요.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그치? 자,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서? 남부 유럽이었단 말이야. 남부 유럽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 여기 그리스 반도가 있고 여기 터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자, 여기 스칸디나 반도 이렇게 마저 다 그리고 여기 영국 있잖아. 근데 원래는 역사가 여기를 중심으로 흘렀단 말이야. 르네상스도 그치?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근데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났어? 독일에서. 그치? 그리고 산업혁명 어디서? 영국에서. 도대체 유럽을 주도했던 역사가 여기였는데 카톨릭이 지배했던 지역이었는데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북서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막스 베버한테 물어보니까 막스 베버가 의미를 파악했죠. 여건이 좋지 않아. 여기가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합니까? 상공 시민층이 개신교를 지지하면서 신교를 지지하면서 칼뱅교를 지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죠. 그래,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죄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교는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축복이야. 그 대신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야. 그치? 돈을 아껴 쓰고 경건하게 써야 돼. 그래서 자본주의가 축적하면서 자본을 바탕으로 뭐가 나옵니까? 산업혁명. 그래서 우리는 산업혁명을 무슨 주의 탄생이다? 자본주의 탄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연구는 뭐합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치? 다 봅시다. 문제아동이 나타났어요. 문제아동. 그렇죠? 문제아동이 나타났는데 문제아동의 원인은 대부분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대. 가정이 막 가난해요. 아빠가 막 엄마를 패요. 어떤 가정은. 또 엄마가 아빠를 패요. 막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정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정을 빠져나오는 거죠. 가정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야.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또래를 찾는 거죠. 근데 이해해 주긴 개뿔. 뭐 이해해 줘. 서로 막 뜯어먹잖아. 얘네들끼리도. 그리고 이 비행 청소년들을 이용하려는 어른들. 그러니까 얘가 점점 독해지는 거죠. 그치? 근데 비행 청소년들의 실증적 연구를 해본다면 어떡합니까? 아, 가난해. 그치? 엄마 아빠 중에서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 부부싸움이 심해. 폭력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술만 먹으면 혁대로 애를 막 패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패요. 딸도 패요. 그쵸? 그럼 얘 비행 청소년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 인서울 했어. 그 엄청난 안 좋은 환경에서.
심지어 마을 주민들도 알려주는 거야.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딸한테. 아빠가 지금 술 마시고 계셔. 그럼 그날은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피신을 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치?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대학을 갔어.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고. 얘는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뭐가 필요해? 그치? 의미파형, 내면의 동기.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일기장, 그치? 상황적 맥락,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치? 이게 뭐라고요? 질적 연구라고요. 그치? 사회문화 현상을 모두 다 통계나 수치로 연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내면적.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그치? 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거. 그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해석적 방법의 질적 연구는요, 비공식 자료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심층 명적. 그치? 상담을 하는 겁니다. 심층 명적. 상담을 하는 거죠. 참여 관찰.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 언어, 막 이런 것들을 대학원에서 다 배웁니다. 문헌의 이면적 의미. 이건 무슨 의미일까? 되게 어려워요. 그치? 고대 문서 같은 거는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도대체 당시에 이게 무슨 언어로 사용된 거지? 이 기록한 사람은 여기서, 그치? 이 의미를 뭐라고 쓴 거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라는 글들이 있어요. 그치? 이 이면의 의미 분석을 하는데 이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뭐다? 두 개다. 이원화되어 있다. 다르다.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연구할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실적 연구 방법은 귀납적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철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1번 1 싫어한다. 영희한테도 물어요. 1번 싫어한다. 민호한테도 물어봐요. 1번 싫어한다. 한국인은 1번 싫어한다.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싫어하지만 일본인들이 만든 거는 좋아한다.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900명을 다 물었는데 모두 다 1번 싫어한대. 그러면 결론. 한국인은 1번을 싫어한다. 근데 예외도 인정합니다. 그치? 1번 싫어하지만 그들이 만든 물건은 좋다. 그치? 모두 다 우리를 비방하는 게 아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는 일본인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특징은 귀납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귀납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자, 고양이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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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얘기했는데 어떤 애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1000명을 조사했는데 2명이 고양이는 빨간색입니다. 이랬어.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한 거야? 고양이는 검은색도 있지만 빨간색도 있다.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귀납적 연구 방법이죠. 그치?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심층 이해하는 게 가능하고요. 인간의 행동의 동기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봐봐. 페르시아 100만. 그치? 그 다음에 그리스는 5만도 안 돼. 둘이 싸웠어. 근데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승리했어. 그치? 이거는 저게 양적 연구로 가능해요? 숫자, 병력, 뭐 전쟁하는 수단 막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누가 이겨?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겨야 되지. 근데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치? 그리스가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 무엇일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이야. 이들은 자유롭게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각자의 소명이 있었어. 스스로 무장하는 중장보병이었어. 이런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실적 연구라고요. 그치? 만약에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겼어. 그럼 뭡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병력이 다양해. 그치? 군사 부대가 다양해. 이건 그리스가 이길 수 없어. 그치? 전쟁하는 용병들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 라고 하면 수치화시켜서 이길 수 있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누가 이겼어? 그리스가 이겼어. 그치?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가 이겼어. 그거 뭡니까? 이거는 질적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리스가
숫자적으로 열악했고 모든 여건이 열악했는데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치? 내면적, 역사적 배경, 문헌 연구, 참여 관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해석적 연구는요. 주관적 의식의 심층이해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뭡니까? 나의 주관적 논리력은 강하지만 나의 주관적 해석이 잘못된 결론을 만들 수도 있죠. 이해가. 그치? 청소년 상담하는 선생님이 청소년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와 사회적 의미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법칙 발견이 어렵고요.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주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 상담하거나 참여 관찰. 그치?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참여 관찰. 오늘 치타가 배고픈가 봅니다. 그치? 안 배고플 수도 있지. 근데 관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배고프지만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속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산책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질적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로 면접법과 반드시가 아닙니다. 주로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걸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치? 자, 문헌을 연구하는, 책을 연구하는 거는 뭐 질적이나 양적 연구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면접법도 가끔, 아니면 참여관찰법도 가끔, 어떻게 합니까? 실증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양적 연구 방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도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이 A. 이거 뭡니까?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이죠.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행위의 주체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규칙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건 뭡니까? 질적 연구 방법이죠. 됐나요? 질적 연구 방법. A는 연구자의 감정이입의 이해를 중시한다?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질적 연구 방법이죠. B는 통계 분석을 위한 계량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수치화. 숫자로 나타내는 수치화.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이죠. 그럼 기억리은 틀렸으니까 두 개가 답이니까 티귿리을이 답이겠네요. A와 달리 B는 연구자의 의도 및 행위의 동기 심층적 이해를 적합하다. 맞죠? 끝. 맞습니다. 그치? B는 질적 그러니까 행동, 의도 파악, 그치?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B와 달리 A는 변이 간의 관계 규명하는 통해 변이, 그치? 변이 간의 관계죠? 그치? 변이 간의 관계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찾는다. 법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치? 양적 연구는. 그럼 다음 몇 번? 5번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행위 주체인 사람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형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요. 그러면 사회적 문화 현상의 연구는 행위자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가치관, 문화, 행위자의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이거 뭡니까? 그치, 질적 연구 방법이죠.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연구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질적 연구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인간행위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 파악, 그치? 인간행위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죠. 질적 연구는. 연구에 대한 직관적 통찰 중시하죠.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하죠. 그치? 디귿,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건 누굽니까? 이건 양적 연구 방법이죠. 방법론적 이론론, 그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나 별바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그치? 양적 연구 방법이죠. 그치? 그럼 기억리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께 힘이 됩니다. 그치? 구독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